우리 지난 시간에 질량중심 공부했습니다. 질량중심을 정의하고 질량중심을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 이렇게 공부했는데, 오늘은 질량중심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량중심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었습니까? 질점들이 크기를 갖지 않은 질점들, 질량덩어리들이 모여있을 때 질량중심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맨 처음에 총질량을 계산해야 됐죠. 총질량은 그냥 그 질량을 다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량중심이란 어떻게 한 것이냐면, 각 질점의 질량에다가 원점에서 그 질점까지의 거리를 위치 벡터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총질량으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이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이걸 잘라서 그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됐죠. 그래서 연속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먼저 총질량을 구한다면, 자른 작은 부분을 DM이라고 하면 그 DM을 다 더하는 것인데, 이 DM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밀도에다가 DV, 부피라면 또 면이라면 시그마에다가 DS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그 부피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거였죠. 이렇게 총질량을 구한 다음에는 질량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질량에다가 위치 벡터를 이제 곱했듯이, 여기 이 질점에 해당하는, 질점의 질량에 해당하는 DM에다가 위치 벡터를 곱해가지고 다 적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DM은 DV 로였으니까 DV 로에다가 위치 벡터를 곱해서 다 더하고, 그렇게 다 적분해서 그 결과를 총 질량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질량 중심 좌표가 됐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간단한 두 질점의 질량 중심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질량이 M하고 3M, 다시 말하면 3배가 더 무거운 두 개가 거리가 L일 때는 그 질량 중심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계를 정하는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작은 질량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원점에 있는 질량의 정보는 뭐가 돼?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어떤 정보만 들어갔습니까? 요 놈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것만. 그래서 요 M1, X1, 요건 0이 돼버리고 M2, X2만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0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3ML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량 중심을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걸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질량 중심일까 좀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4분의 3L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를 4등분 한 다음에 이 무거운 쪽으로, 거리가 3배니까 무거운 쪽으로 요만큼 갖고 간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관계에 있냐면, 요 거리에다 저 질량 곱한 거하고 요쪽 거리에다 요 질량 곱한 게 같게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먼저 한번 시도해 볼게. 그러면 여기 한쪽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데다가 기준계 원점을 정하면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고 싶어집니까? 안 싶어집니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다면 원점에서 A만큼 떨어진 곳에 첫 번째 질량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질량은 좌표는 뭐냐면 A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A 더하기 L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L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총 질량은 아까 한 것처럼 4M이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질량에다가 질량 중심 곱한 게 M1, X1 더하기 M2, X2인데, 이제 M1하고 X1은 뭐예요? A죠. 그래서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M2하고서 X2는 A 더하기 L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질량 중심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 더했더니 4MA 더하기 3ML 이렇게 됐는데, 요걸 이제 총질량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질량 중심이 이렇게 구해졌는데, 자, 답은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4분의 3L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다 그려볼 것 같으면 A 더하기 4분의 3L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죠. 아까는 저 A가 0일 때였죠. 그래서 기준계를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답이 다 똑같이 나온다 하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실제 계산을 하려면 무엇을 정하냐면 기준계와 좌표계를 정했습니다. 이 기준계와 좌표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고르냐면 내가 지금 계산하기에 제일 편한 걸 고른다. 좀 다른 걸 고르더라도 결과는 항상 똑같은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이제 간단한 문제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준계와 좌표계는 편리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준계, 좌표계 배웠는데 한 번 더 복습하면, 자, 기준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준계하고 좌표계가 같은 게 아니죠. 영어로 얘기하면 기준계는 레퍼런스 프레임이었습니다. 좌표계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기준계는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었냐면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좌표계는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좌표를 제공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준계를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점과 좌표축을 정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점의 위치, 어떤 걸 좌표축으로 할지, 또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은 어디로 할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기준계였죠. 좌표계는 무엇을 정하는 것입니까? 위치를 표시하는 그 숫자들을 어떤 종류의 숫자로 할지 이걸 정하는 거였죠. 그걸 좌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계를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기준계가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관성 기준계, 비관성 기준계, 질량 중심 기준계, 실험실 기준계, 오른손 기준계, 왼손 기준계 이런 것들이 그 기준계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다면 좌표에는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직각좌표와 원통좌표와 부좌표가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교좌표계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단위 벡터들이 서로 다 직교했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준계와 좌표계, 기준계는 어디다 원점을 정하고 어디다 축을 정하느냐 이거에 관계없이 결과는 항상 똑같다. 그 다음에 좌표계도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부좌표계 이 중에서 어떤 걸 쓰냐 관계없이 항상 답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골라 쓰느냐 문제를 풀기에 편한 걸 골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질점의 질량 중심을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 질점의 경우에는 세 질점은 한 면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좌표가 두 개 필요하겠습니다. 질량 중심 좌표 XCM과 YCM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좌표축이 이렇게 있다면 세 개가 여기 이렇게 M하고 그 다음에 3M하고 5M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질량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질량 구하면 다 합했더니 어떻습니까? 9M이 됐습니다. 그리고 질량 중심 좌표를 갖다 어떻습니까? X좌표에 대한 질량 중심 좌표, Y좌표에 대한 질량 중심 좌표 이렇게 따로 정했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X좌표에 대한 것은 M에다가 X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됐고 Y좌표에 대한 것은 M에다가 Y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XCM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질량 분해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좌표가 하나는 1이고 X좌표가 첫 번째 건 1이고 그 다음 건 3이고 그 다음 건 7이죠. 그래서 1, 3, 7에다가 질량을 곱해가지고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5가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좌표는 옆으로 보니까 자, 첫 번째 건 1이고 그 다음에는 4고 그 다음엔 또 1이죠. 그래서 1, 4, 1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다 더한 배 9M으로 나누니까 2가 됐죠. 다시 말하면 질량 중심 좌표가 5, 2가 되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봤더니 이것도 아주 질량이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치우쳐서 질량 중심 좌표가 정해지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점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질점들을 한꺼번에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문제에 따라서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차원의 경우를 보겠어요. 질량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질점들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이 두 개의 질량 중심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먼저 구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질량 중심이 있더라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총 질량은 두 개, M1 더하기 M2를 라지 M1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질량 중심이 하나 이렇게 생기면, 그때 그걸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1 XCM1은 M1 X1 더하기 M2 X2 이렇게 되겠죠. 자, M1은 M1 더하기 M2입니다. 그래서 XCM1은 M1분의 M1 X1 더하기 M2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질량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M3하고 M4하고 M5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질량 중심도 여기쯤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세 개의 총 질량은 라지 M2고 질량 중심은 XCM2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구합니까? M2 XCM2는 M3 X3 더하기 M4 X4 더하기 M5 X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부터 질량 중심을 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먼저 두 개로 그룹으로 나눌 것 같으면 총 질량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총 질량도 그룹으로 나눠서 앞에 처음에 두 개는 M1이고 나중에 두 개는 M2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모든 질점의 질량 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총 질량에다 XCM 한 것을 여기 M1 X1 더하기 M2 X2 더하기 쭉 하는데, 여기서 처음 두 개 한 건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M1 XCM1과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개는 뭐와 같습니까? M2 XCM2와 같죠. 그래서 여기서 총 질량으로 나누니까 질량 중심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이거는 전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질량 중심과 두 번째 질량 중심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부분들의 질량 중심을 이용해서 전체의 질량 중심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서로 하든지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습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점이 4개가 있는데 이 질점 4개가 평면 위에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M, 2M, 4M, 8M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구하는 게 좋을까? 가만히 봤더니 어떻습니까? 대각선상으로 M하고 2M이 있고 4M하고 8M이 있으니까 여기가 뭔가 비례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질량 중심을 먼저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M과 2M의 질량 중심을 구한다고 하면 이것의 질량 중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M과 2M은 요 거리를 1대2로 나눈 것에 있겠죠. 그래서 3M이 마치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2M은 2M 곱하기 1 이렇게 두 개가 비례관계가 이렇게 성립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4M하고 ADM도 어떻겠습니까? 여기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1대2니까 그것도 어디에 있겠냐면 거리에서 이렇게 1대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2M이 저기에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서도 어떤 비례식이 성립합니까? 이 비례식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개의 질량 중심은 저 빨간 거 2개, 하나는 질량이 3M이고 다른 하나는 질량이 12M인 그런 2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M과 3M의 질량심을 구하자. 자,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좌표축을 그리는데 여기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총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15M이 되죠. 12M하고 3M 더했으니까. 질량 중심 좌표는 가만 봤더니 Y좌표는 이미 정해졌어요.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L이죠. 이제 X좌표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X좌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지 M, XCM은 12M에다가 무엇을 구하면 돼요? X좌표가 3분의 L이죠. 그 다음에 3M의 경우에는 X좌표가 3분의 2L이죠. 자,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거는 6ml니까 요거를 총 질량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 L이 되죠. 그래서 X좌표는 5분의 2 L이 됐고, Y좌표는 어땠습니까? 아까 구한 3분의 2 L하고 똑같으니까 구하는 질량 중심은 5분의 2 L하고 3분의 2 L이 되는 거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건 어떻게 해서 구했어요? 두 개로 이렇게 짝지어서 구했다고 하는 거죠. 자, 질점들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밀도가 균일한 경우에는 질량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대칭축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균일한 물체의 질량 중심은 물체 모양은 대칭축 위에 놓인다. 그래서 대칭축이면 여러 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 대칭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대칭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축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대칭축의 교점이 바로 질량 중심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면으로 된 물체의 질량 중심은 두 대칭축의 교점과 같다. 그래서 질량축 2개만 있으면 그러면 질량 중심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3차원의 부피를 갖고 있으면, 크기를 갖고 있으면 질량 중심은 3개의 대칭축의 교점과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의 경우에는 뭐 대칭이 있더라도 그 사이에 어디인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정삼각형인데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대칭축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대칭축이죠. 그리고 또 이런 대칭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 중심이 그 교점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칭축 하나 그려도 그것도 그 질량 중심을 역시 지나가겠죠. 또 오각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각형은 대칭축이 이런 게 대칭축이 있고 이런 게 대칭축이 있죠. 그러면 이거 그 교점이 바로 질량중심입니다. 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의 경우에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 전부 다 대칭축이죠. 그래서 아무데 다시 말하면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운데를 원으로 이렇게 자르는 그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원의 질량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된 그런 물체 질량중심을 하나 구할 텐데, 우리 이런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큰 정사각형에서 작은 정사각형 판을 떼어난 판의 질량중심.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L인데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L인 딱 절반이 되는 그걸 이제 떼어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L인 이런 판이 있는데 얼마 많은 걸 떼어내냐면 요만큼 떼어내겠어요. 요만큼 떼어낸 나머지 부분의 질량중심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자, 요거 좀 이제 복잡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자, 먼저 질량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칭축 위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대칭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칭축이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가 대칭축입니다. 여기 대칭축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 있는지는 또 다른 대칭축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칭축을 갖다가 X축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원점은 어디에 정하냐면 거기에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X축 위에 있을 테니까 계산이 이제 간단해질 텐데,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요 떼어낸 부분의 질량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이건 대칭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겠죠. 그래서 질량이 M인 떼어낸 부분의 질량중심을 X라고 하면 그 X는 어디입니까? 저기서 그 X축에서 그 원점에서부터 저 X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바로 루트 2분의 L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L이면 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L이죠. 그 절반이니까 루트 2분의 L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량 3M인 나머지 부분의 질량중심 구하는 게 우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XCM이라고 한다면 요 놈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XCM에 놓인 3M하고 그 다음에 M은 M은 저 X에 놓여 있으면 그 둘의 질량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어놓기 전에는 질량중심이 정사각형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하면 질량중심이 원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질량중심인데 무엇의 질량중심이냐면 M1X1 더하기 M2X2인데 M1X1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저기 작은 거에 해당하고 M2X2는 요 큰 거에 해당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질량중심이 어디가 돼요? 원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질량중심이 원점이 되면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는 M 곱하기 X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L이었죠. 그 다음에 더하기 3M 하고서 XCM은 모르는 것인데 요 식이 성립해야지 되니까 우리 XCM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구할 것 같으면 마이너스 3 루트 2분의 1 L인데 그게 어떻습니까? 원점에서 밑으로 요만큼 내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두 개의 그 작은 판과 큰 판, 떼어낸 판과 나머지 판 사이의 질량중심은 원점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떼어낸 판의 나머지 부분의 질량중심을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큰 원판에서 작은 원판을 떼어내고 남은 판의 질량중심 구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 아까 사각형 할 때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 큰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이 2R짜리입니다. 거기에 반지름이 R짜리 이렇게 떼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질량중심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의 질량중심은 여기도 봤더니 어떻습니까? 대칭축이 딱 하나뿐이 없죠. 그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 대칭축 위에 놓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축을 X축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중심은 큰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딱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M인 떼어낸 부분의 질량중심은 어디겠어요? 그 작은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걸 X라고 한다면 그 X는 뭐가 됩니까?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질량중심 XCM이라고 하면 그건 어딘지 아직 모르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과 떼어낸 부분을 합한 질량중심은 어디가 되겠어요? 원점이 되겠죠. 자, 그걸 이용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건 원점이 되니까 자, 그걸 식으로 쓸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식으로 쓰면 라지 MCM은 M1X1 더하기 M2X2인데 여기 라지 M XCM 이게 0이 되죠. 그리고 이 떼어낸 부분은 MR, 그 다음에 떼어내지 않은 부분은 3M이고 모르는 XCM이니까 이 식에서부터 우리 XCM을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 R이 된다.
다시 말하면 원점에서 왼쪽으로 3분의 1 R만큼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한 문제가 더 있네. 이제 균일하지 않은 밀도로 연속적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는 정삼각형의 판의 질량 중심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L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판의 면 밀도가 자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y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서 거꾸로 해놨습니다. 축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 x축 y축이라고 한다면 저 y에 대해서 밀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계를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디를 생각하냐면 자 위에서부터 y좌표가 y하고 y 플러스 dy가 되는 저 dy라는 D 부분의 질량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량을 dm이라고 한다면 밀도에다가 ds를 곱하면 되죠. 근데 밀도는 뭡니까? 여기서 주어졌죠. 그 다음에 ds는 뭐가 돼요? ds는 저기 EX에다가 저 거리가 요 띠의 길이가 EX죠. EX에다가 DY를 곱하는 게 그게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Y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X를 Y로 바꿔놔야 되겠어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저 우변의 식, 저기는 요 식이 뭐가 되냐면 이게 Y는 루트 3X가 되죠. 그래서 저 끝까지, X가 저 끝까지 할 테니까 저 Y는 루트 3X를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으면 저 X가 어떻게 됩니까? 저 X는 루트 3Y. 그러니까 요 X자리에다가 루트 3Y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기, y까지 가면 그 y값에 대해서 맞는 x값이 바로 이 x는 루트 3y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dm을 구하는데 여기다가 저 밀도를 여기다 집어넣고 x를 루트 3y로 대입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자, 요거를 적분하면 이 m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근데 y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겠어요? 저 꼭대기까지 적분하는데 저 꼭대기 빗변 여기가 l이니까 저 꼭대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3L이 되겠죠. 그래서, 저 빗변이 2L이니까 저 꼭대기까지는 루트 3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부터 루트 3L까지 여기에 있는 루트 3AY 더하기 BY 제곱을 Y에 대해서 적분하면 저 적분한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거 요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분을 할 것 같으면 자, 적분 구간 이렇게 가죠. 적분을 하면, 자, 요 적분 구간, 이 AY를 적분하면 2분의 1 AY 제곱이 되고, BY 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1 BY 3승이 되는데, 그래서 적분 구간 제로에서부터 루트 3L까지 적분하면 그 결과가,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죠. 이게 총 질량이고. 그 다음에 MYCM은 어떻게 되냐면, DM에다가 Y를 곱해서 적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데에다가 Y를 하나씩 더 곱했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Y 제곱을 적분했으니까 3분의 1 Y 3승, Y 3승을 적분했으니까 4분의 1 Y 4승이 됐죠. 그래서 적분 구간 이렇게 적분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총 질량을 구했고, 질량 중심의 식을 이렇게 구했으니까 요 MYCM에서 M을 나누면 질량 중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할 것 같으면 질량 중심, Y좌표는 이렇게 되고, X좌표는 0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 중심 구하는 것을 질점의 경우도 계산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칭성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분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운동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겠습니다. 여러 물체의 운동을 쉽게 기술하는데 도입해야지 되는 물리량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질량 중심 이번에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운동량은 어떻게 도입하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